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장에서 한 5천억 원 정도, 어제 오늘 합하면 한 1조 원 정도의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8월의 마무리를 상승 마감할 수 있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이고요.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정재훈 멘토의 알찬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원 정도의 강한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장 키워드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한동안 좀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좀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약 후강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초반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5,1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일단은 전날까지 합치게 되면 약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의 강도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돼야 될 부분들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늘 하루만 약 600억 가까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재 매도의 규모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약 1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59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도는 거의 한 종목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바로 종목에 있는데요.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셀트리온의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셀트리온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오늘 하루만 약 890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셀트리온의 매도세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현재 매도로 잡혀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코스닥 시장에 좀 반격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AS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아비코전자 매수가 6,250원 이하였는데 오늘 종가 6,050원이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아비코전자가 지금 손실권역에 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현재 하락 N자형의 마디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단 이 3거래일 전 수요일 날의 저점인 5,9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아마도 5,600원 정도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약간의 3.2% 정도 손실권역입니다. 일단 절반의 되돌림이죠. 약 6,300원대 초반권역이 되게 되면 아마도 한 번은 저항대로 좀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요일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즉 손절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주셨지만 조금 더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또 지난 시간 엑세스바이오 매수가 9,750원, 현재 종가 9,360원 정도, 한 400원 정도 빠진 상태인데요. 어떤 AS 해주실까요? 예, 엑세스바이오도 신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키트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변종 말라리아 키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향후의 전망성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기관 쪽에서의 4거래일 연속적인 순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금일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박스권역으로 잠깐 회귀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9,000원에서 만원대 초반권역의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한 모습들인데요. 일단 거래량을 좀 동반하는 게 일단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인 1,500원까지는 일단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추천해주신 한일유화가 매수가 13,400원이었습니다. 종가가 17,000원, 수익률이 27%인데요. 보름 만에 이런 수익률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예, 한일유화는 상당히 좀 오늘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온 그런 기업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일단은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실적 또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약 2만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18,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윗골을 길게 달았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10% 룰이 해제가 됐습니다. 일단 실적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6,000원권역 이하에서는 아마도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 설정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종목을 한 종목 좀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IT 부품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파트론이라는 그 기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IT 부품 섹터, 즉 IT 대형 섹터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자동차 쪽 섹터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형 IT 섹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를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3분기도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T 부품주들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론이라는 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성,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깊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깊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다시 재차 상승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 보게 된다면 분봉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분봉이고 10분봉 그리고 30분봉 1봉. 자, 보시게 된다면은 242평에 대한 기준 라인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부 다 위에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1봉도 마찬가지로 241선을 견조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윗방향이나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8,2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18,000원 이하 권역이죠. 약 17,800원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19,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대가 121선이 자리된 구간이고 전 고점의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승 N자의 목표치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목표가 좀 타이트하게 19,3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높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재훈 멘토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디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8월의) 모든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이 8월 거의 이제 하순이죠. 이제 네. 9월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을 좀 보내고 난 이후에 일단 9월 달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배웠던 그런 기술적인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표를 좀 통해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면 8월 달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좀 양봉을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개월 선은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즉 194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시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느 정도 9월 달 시장은 좀 더 이 희망적인 이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쪽의 수급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단 다른 신흥국가뿐만이 아니라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을 한번 지표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수급과 지표로 보는 9월달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 시장에 맞는 매매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머징 국가의 외국인 매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이 회색선이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근데 파란색은 아시아에 대한 5개국에 대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인도나 대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합한 것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매도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유난히도 매수를 기록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을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차차 좀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매수를 좀 보게 된다면 다른 신흥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라면 매도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3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시장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인데 또 다른 옆에 있는 나라도 IT 강국으로 좀 들어가 있죠.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흥국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도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이 IT, 무조건 IT 때문에 상승을 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9월달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9월달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9월의 공포라든가 뭐 9월 위기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S&P 500의 과거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1월달, 2월달에는 약했던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봄으로 넘어갈수록 따뜻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6월달에는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9월달에도 상당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강세장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통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9월달 시장이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무언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 시장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7월달, 8월달, 특히나 9월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동조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과거의 흐름들처럼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음 화면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9월달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월별 펀드 자금의 유출입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진행한 그 과정이 있고요. 금융위기의 이후 그 후에 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규모로 따져보게 된다면 매도세가 그러니까 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9월 달에는 유난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 외국계 자금들 뿐만이 아니라 펀드 자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흡사하게 좀 매수와 매도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과거의 이 PMI 지표와 유사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선은 제조업 PMI 지표고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 선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은 서비스업 PMI 지표 유럽 쪽입니다. 이때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지금 이 모습들은 과거의 PMI 지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들이었었어요. 큰 변동이 없는 사항들 속에서 9월달 이 하반기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했던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절적인 요인들까지도 일단 겹쳐지면서 어느 정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워낙 월등히 좋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평상시대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밀려 내려왔다가 그 과거에 밀려 내려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과거에도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9월 시장이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그런 시장들로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PMI 지수를 보시면 아마도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똑같이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고요. 제조업 중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서비스업입니다. 자, 모습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어지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의 PMI 지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표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와는 많이 다른다는 얘기겠죠. 즉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유럽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라는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유럽도
GDP가 7분기 만에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산업활동 생산, 이 부분들이 지표가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9월달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우리나라 시장들이 많이 올라갔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월별적인 이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S&P 500이나 한국이나 유럽 쪽 이 부분들을 다 보실 때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쪽은 유난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그다지 좀 좋은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10월 달과 1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들, 이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9월의 위기설이 과연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글로벌 체감지 경기 지수는 바닥을 다지고 확장 국면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코스피에 대한 수익률도 증가가 되고 있는, 지금 영선을 넘어서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나 경기 체감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과거와는 모습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고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 단계로 좀 진입이 되고 있고 회복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만 유난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나라 연초에 뭐가 나왔었죠? 뱅가드 펀드가 나왔습니다. 뱅가드 펀드가 먼저 나와서 외국인 쪽에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먼저 빼나간 부분들이죠. 먼저 빼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매수를 해주는 이 부분들은 바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경기가 회복이 됐고 중국이 지표 발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 다음 국가가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이 이제 지표가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호를 보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베팅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기아차, 전차 섹터들 다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비 촉진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T 쪽과 자동차 쪽 섹터에 매기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9월 달에 있는 이 이슈들이 복병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자, 우선적으로 9월 달 이슈를 보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FOMC 회의가 좀 있습니다. 17일 날, 18일 날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는 크게 뭐 역할은 나오겠느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 고용지표 좀 발표가 있습니다. 그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FOMC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17일날, 18일날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시기나 이런 부분들 무슨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 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뭐 또 밀어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이 9월 달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만약에 또 연기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과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 부분들은 9월 중에 있습니다. 서로 좀 양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복병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중동 불안,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단기적인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리아에 대해서 공습을 했다라고 뭐 속보가 뜨거나 기사가 뜨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그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안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독일 통선 또한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자산 매입 속도 조절에 따른 신흥국에 대한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인도네시아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9월 달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동시만기일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만기일, 동시만기일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9월달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9월 첫째 주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자, 9월 첫째 주를 좀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 8월 말이 접어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즉, 조정을 한 번쯤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대해서, 외국인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즉, 옵션 쪽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눌림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하락을 하던가 이런 모습들은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sek터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섹터가 움직였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오늘 이번 주 섹터에 상당히 많이 빠진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 섹터였었어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빠졌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완전 뭐 개별주 마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코스닥 섹터 쪽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도록 좀 하겠는데요. 자, 일봉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추세대를 뚫어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을 놓고 봤을 때에 21선과 61선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1선, 즉 경기선까지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즉 1940포인트대를 넘어가야지만, 전고점을 넘어가야지만 1970이 있고 1980포인트가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1975포인트, 198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생각,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자, 하락 추세대를 뚫어놨지만 지금 현재 마디로 따져보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목표치에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저항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당장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그렇게 크게 옳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이 매물대를 뚫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물대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 왜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는가? 요걸 살짝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마디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저점에서 고점이 나왔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있다거나 추세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쭉 이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61.8%의 조정을 받고 나서 1860포인트대를 지지를 받고 나서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분봉상.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61.8%의 조정을 받게 되면 하락 N자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목표치, 즉 61.8%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지만 상승 N자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갭으로 뛰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가뿐하게 매물 소화를 해주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상승 N자형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약 1918포인트짜리가 목표치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900 현재 20포인트, 18포인트 이 부분이 목표치입니다. 목표치가 차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고 이 목표치에서 바로 이제 안착을 해주면서 올라갔다. 다음 주 전략은요. 이 1918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정을 좀 예상해봐야 된다. 즉 주 초반에 밀려면은 아마도 좀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음 주에 또 관심 있게 볼만한 한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두 번째로 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를 좀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다도 일단 최근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전고점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렸기 때문에요.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해드렸죠. 즉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받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추천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파트론을 좀 보니까 파트론도 61선이 좀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뭐 종목군들이 다 있는데요. KG이니스는 너무 올라가서 부담스럽고요. 한 번 더 빠지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 텍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AMOLED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LCD 패널을 좀 쓰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LCD 패널 쓸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텍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텍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을 만들고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단봉으로 음봉 3개가 나오면서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감소를 해주면서 눌림목이 좀 완성이 됐고 오늘 2% 약 2.45%가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 주에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실적이 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분들, 한일과 신고가 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중국 수혜주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로 중국 수혜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미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똑같죠? 파트론하고 242평을 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제는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냐 결정만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윗방향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겠죠. 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 쪽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줬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 쪽에서도 큰 물량은 아닙니다. 1530주 매수가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는 수급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뿐만 아니라 12,000원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33만 주입니다. 즉 대충 평단가 따져보게 되면 12,000원대 초반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2,000원대 초반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그리고 물량 파악, 평균 단가 구하는 거죠. 그 부분들 놓고 나서부터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요, 매수 포인트는 12,300원 정도 물량 파악을 해보니까 12,3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2,300원부터는 그 이하권역에서 보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아마도 신고가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이 기준 양봉입니다. 이 기준 양봉의 저가가 얼마냐? 바로 11,500원입니다. 11,500원이니까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다시 이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과거의 데이터 부분들,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부분들, 제조업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 지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든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9월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우선적으로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고점을 논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한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가를 좀 먼저 좀 보세요. 자, 이번엔 거래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나서 틀린 게 있었죠. 뭐냐면 삼성전자 지가 가봤자 135만 원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게 되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섰습니다. 즉 이 자리대 오늘의 저가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135만 1,000원입니다. 마디의 가격을 갭으로 넘어서고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게 된다면 그 라인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삼성전자는 135만 원 깨지면 조정받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두산인프라코어.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수급으로 평균 단가를 좀 구했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겁나게 매수했더라.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대충 평단가 따져보니까 13,000원대 중초반권역이더라.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게 되면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가 13,550원, 종가죠. 저가가 13,400원 정도예요. 즉 수급의 주체가 있는 종목군들의 평균 단가를 구해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9월달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 분명히 윈도우 드레싱으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 쪽이 됐든. 근데 기관 쪽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놓은 이후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거요. 이런 종목군들이 횡보를 했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찾지 마시고 평단가가 구해져 있고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찾기 바랍니다. 즉 오늘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는 IT 부품주들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IT와 제약 바이오 쪽 이쪽도 함께 보자라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제약 중 오히려 그 바이오 섹터들은 좀 탈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매매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버리시고 난 다음에 IT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IT 부품 섹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올 때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단기 매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매수를 해서 바로바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나올 수 있는 혹은 바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슈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플렉서블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전히 전기차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이 플렉서블은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9월달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정말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여유있게 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BMW에서 전기차 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유럽의, 즉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 업체들은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D-Day 테마로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IT 부품 섹터, 즉 과거의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AMOLED가 형성이 됐을 때, 탄생을 했을 때 덕산하이메탈이나 SF에나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장성 때문에. 근데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BMW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흑자 전환을 했었죠. BMW가 출시가 되고 2014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부분, 양극할 물질이 됐든 음극할이 됐든 그 핵심적인 소재를 쓰고 있는 재료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군들을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한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를 했을 때에 이런 플렉서블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를 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라는 얘기겠죠. 관련주들 뭐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고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뭐 상보, 아이 컴포넌트 이런 종목군들이 플렉서블 관련주겠죠.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PN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종목 한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볼게요. 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확장을 해서 보면 얼마 안 올랐어요. 여기 매물 소화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건데요. 쉬었다 갈 겁니다. 어떻게? 지금 얘가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졌어요. 하락 N자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밀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자리대까지는 더 밀릴 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대 즉 13,000원, 14,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가 여부로부터 이탈하는 시점까지 해서부터 12,400원 정도 때까지 이 포인트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처럼 현대, BNG, 스틸처럼. 그럼 적어도 이만큼의 상승은 먹는다. 이 상승이 약 30%가 넘습니다. 30% 수익 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종목군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관심 종목 파트론과 디스플레이텍 받아봤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어봤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강의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